마케팅 활동 하시는 시간 그래도 너무 이렇게 부담이 되진 않냐고 그랬더니 너무 좋으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까 안 그래도 본인의 영화를 직접 스코어를 올리기 위하여 가서 보셨는데, 그때 감흥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배우로 그러니까 관객으로 앉아 있으면서 스크린에 본인의 연기자 최수영의 모습을 보니까 그때는 어땠나요? 와, 근데 이렇게 보면 볼수록 좀 못했던 것만 보이고 저 개인적으로 또 아쉬운 것만 보이고 저는 그래요. 네. 근데 또 같이 본 저희 언니는 막 울더라고요. 언니 감정이입하신 거 아니에요? 네, 언니가 또 네, 여자로서 네, 이별을 한 번쯤 해봤다면 또 공감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막 우쭈우쭈 되길래 궁금해서 끝나고 네. 뭐가 그렇게 슬퍼? 어느 포인트야? 막 이러면서 계속 물어봤거든요. 몰라, 말 시키지 마, 너무 슬프니까 막 계속 이러는데 아,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어제 주무셨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어떤 좀 중년에 이제 신사 한 분께서 제 뒤에 봐주셨어요. 제 뒤에서 중간에 나가실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혹시 여자들의 이별 이야기라 혹시 공감하지 못하실까봐 근데 굉장히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일어나서 벌떡 인사드렸죠. 아 정말요? 아 깜짝 놀라셨겠어요. 그분과 저희 가족들만 어저께 제가 상영관을 거의 빌리다시피 해가지고 좀 재밌게 웃음 줘서 상영관에서 봤는데 되게 분위기가 되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제 얼굴을 제가 이렇게 관객 입장에서 보니까 다음번에 또 더 잘할 수 있겠죠? 다음 차기작도 이렇게 같이 감독님이랑 할 거라는 그걸 이제 내비친 거네요. 의사를 프로포즈를 지금 하신 건데요. 불러주셔야지 하죠. 투자를 받아야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잘했습니다. 이번 작품 잘 돼야지, 그죠? 네, 다음 작품 들어가죠. 글쎄, 아까 저희 PD님이랑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숫자가 지금 저희 대한민국 영화 산업에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2시가 되면 이제 스코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병처럼 새로 고침을 막 눌렀는데 혼자 술집에 앉아가지고 미안해 혼자 있게 해줘 이러면서 스코어를 딱 봤는데 막 속상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좀 안타까웠어요. 너무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웠던 게 다른 영화 스코어들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또 한편에 또 한국 영화가 이렇게 세상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좀 많은 분들에게 박수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네, 감독님 아직 이제 영화가 시작한 거니까 개봉이 끝까지 화이팅이고, 사실 일본에서 벌써 개봉을 해서 나고야, 교토, 도쿄 이런 지역에서 상영이 되고 있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먼저 일본의 극장 팬들과 만났다라는 거. 일단 수영 씨도 물론 이제 그때도 몰래 온 손님처럼 이렇게 몰래 영화를 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랑 저희 니시야마 역의 다나카 슌스케 씨랑 이제 같이 무대 인사하고 토크를 하고 그랬는데요. 일본 관객분들이랑 한국 관객분들이랑은 확실히 에너지가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먼저 이렇게 일본 관객분들 만나 뵀던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신인 감독으로서는 저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약간 한 3편 정도 만드신 감독님 같은 장편, 그런 여유가 좀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어떻게 다르던가요? 진짜 잠입해 본 결과. 근데 제 영화가 일본에서 개봉을 하는데 안 보러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가서 이제 몰래 가서 첫 상영을 보고 싶어서 봤어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상영했던 그 영화관 자체가 100년이 된 영화관이에요. 무사시노관이라는 영화관인데 100년 된 영화관이 아직도 존재하고 또 그 영화관을 계속 찾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조금 좀 부러운 느낌. 그러니까 좀
너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새롭게 생겨나는 건물들도 많고 또 낡은 건물 다시 부시고 짓고 하는 그런 스피드가 너무 빠르고 물론 그런 데에서 오는 장점 또한 너무 대한민국의 장점이지만 어쨌든 그 첫 지어진 영화관 그리고 역사가 깊은 그 영화관을 계속 100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참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그 영화관과 그 문화가 좀 더 우리나라도 더 많은 분들이 영화를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그런 게 좀 더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아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주연작, 첫 장편 데뷔작을 무사시노라는 공간에서 그 극장에서 상영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드네요. 진짜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진짜 캐스팅 비하를 조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진짜 뭐 여러 이제 워낙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한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연기로 그 일본어를 표현하는 거는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박열의 최희서 씨가 일본어로 정말 이렇게 극장가를 뒤흔들었다면 이제 최수영 배우가 좀 흔든 게 아닌가.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이게 지금 일본어는 디폴트인 거잖아요. 진짜 뭐 절대 이 영화의 배우로서 주연 배우로서 필요한 일이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혹시 캐스팅을 하신 건가요? 그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촬영 준비 기간도 너무 부족했고 뭐 배우가 뭐 노력하면 가능할 수도 있죠. 흉내도 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이게 일본어를 하시는 여배우분들은 꽤 있으세요, 의외로. 근데 제가 유일하게 수영 씨 말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인이 들어도 일본어가 꾸밈이 없어요. 되게 쿨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한국 사람이 되게 성격 좋은 한국인이 일본어 하는 느낌. 그래서 그게 일단 너무 좋았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이 들었을 때도 위화감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고 그래서 저도 일본어를 하면서도 막 이런 이렇게 막 예쁜 척하면서 일본어를 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흉내내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 수영 씨 일본어는 다른 여배우들과 차별화된 정말 좋은 포인트가 자기답게 일본어를 한다라는 거 너무 그 부분이 저한테는 자랑하고 싶어요. 뭐지? 이런 아노 이런 건가? 아노네 이런 건가? 불편하네요. 이런 건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어렸을 때 가서 배운 언어여서 그냥 그 현장에서 배운 일본어라서 그런지 그렇게 딱 이제 체득이 되었는데 처음에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감독님 이거 일본어를 만약에 어색하게 구사하는 어색한 일본어여야 하면 저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색하게 하려면 네.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이 하는 일본어 연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제 수준의 일본어를 원하시는 거면은 저는 그냥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워낙 준비 기간이 짧았다 보니까 어설프게 하면은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왔던 게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여성인 것이냐. 근데 감독님이 그냥 수영 씨 정도 일본어를 구사하는 딱 그 정도를 원했다라고. 여성이면 급하게 끼워 맞춘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약간 당황했어요. 그건 조절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네, 그래서 네. 부담 없이 또 할 수 있긴 했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어딘가 이렇게 좀 제 발음이 어색한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억양이나 이런 게. 근데 오히려 좀 유미가 한국인이어서 용서가 되는 지점이어서 그렇죠. 네. 네, 저는 좀 운 좋게 잘 넘어간 편이죠. 박열의 최희서 씨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네, 그분의 일본어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그런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감독님 진짜 이 일본어는 진짜 전에 이렇게 관객분들한테조차도
편견이 있다 보니까 저도 PD님한테 제안하기가 이제 겁이 났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밤새 이제 타당한 이유들을 정말 많이 생각했거든요. 혹시나 공격이 들어올까봐. 반드시 최수영을 네. 주연 배우로 데뷔시켜야 하는 이유. 네, 그래서 5가지? 5가지? 너무 많. 아닙니다. 사실은 500가지가 있는데. 5가지도 안 된다고. 아니요. 세 가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세. 관객분들이 3가지라고 하시니까 또 일단 그럼 탑3네. 탑3는 열정, 연기에 대한 진심이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왜 웃으시죠? 저도 적을게요. 열정. 네, 열정. 그녀의 진심. 진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래. 지금 또라이라고 하지 않았어. 또라이. 또래. 촬영을 어떻게 하셨길래 두 분 관계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일단 네. 제가 조아가 언니라고 부르려고 제가 나이가 2살 많은데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네네. 언젠간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좀 뭔가 센스 있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팬분들을 믿었습니다. 소원. 네, 소원. 뭔가 그 소원의 끈끈함? 네. 사실 저희 스태프들 중에서도 이거 재밌는 얘기 나 있어요. 있어, 하나 있어. 아니, 저희 스태프분 곳곳에 중에 숨겨져 있었어요. 저희 스태프분 중에 이제 영화 학도, 일본에서 유학한 영화 학도, 한국인인데 일본에서 영화 학도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유난히 퉁명스럽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무관심. 그 대기실에 와서도 수영 배우님 지금 대기하시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눈은 나가신다. 마주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스태프한테 쟤 나 싫어한다. 뭔가 적대적이다. 정말 적대적이다. 쟤 약간 되게 영화에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인데 내가 가수 출신이어가지고 쟤 약간 나 싫어하는 것 같다. 선입견을 네,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 그러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뭔데 지금 자기 영화에 지금 주연을 하는지 약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친해지려고 막 놀렸어요. 너 나 싫어하지? 이러면서 좀 편하게 그러면서 제가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특이한 게 막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또라이. 네. 아니에요. 이런 또라이.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뭐 말을 걸고 싶어서 양말 왜 그렇게 신고 다녀? 그랬더니 어저께 뭐 없어졌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쉬는 날 양말을 사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선물을 했어요. 친해지려고. 그 선물을 했는데 이제 끝날 때까지도 저와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네. 그래서 끝나고 이제 쫑파티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울면서 다가오더니 언니 사실은 저 소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일기 심지어. 근데 저희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화냈어요. 아니 그러면 진작에 얘기를 했으면 근데 오히려 방해된다라고 생각한 거 네, 아닐까요? 자기가 네. 팬이라고 얘기하면은 언니 방해되실까봐 얼마나 이걸 숨겼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진짜 보여주더라고요. 첫 번째 콘서트 갔었던 날, 뭐 그러면서 뭐 공방 뛰었던 거 막 다 보여주면서 정말 자기는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고 언니 진짜 너무너무 수고하셔서 고마웠다고. 그런데 갑자기 그날 이후로 말이 되게 많아지면서 표정도 엄청 밝아지고 어떻게 일을 했을까? 나는 진짜 그러니까 일을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웃겼죠. 왜냐면 저희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수영 씨가 이제 뭘 하다가 사실은 스태프들이 워낙 가족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연출팀인데도 이게 언니 편을 들고 싶어서 이제 안달인 거예요. 그래서 편들지 마, 빨리 가서 데려와 이러면은 언니 빨리 내려오라 그래 이러면은 그래서 앞에서 막 이래 이러면서 한숨 푹 쉬면서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얼굴 빨개져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좀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친해지고 싶은 그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막 마사지도 해주고 그랬어요. 우리 연출부 막내한테. 근데 저희가 너무 웃겨서 사진을 되게 많이 찍어놓은 게 뭐냐면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이러면 감사합니다 뭐 이런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얼어있어요. 그리고 계속 됐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재밌었어요. 네, 곳곳에 소원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네.
그것만 해도 이렇게 한 번쯤 의심해보려고요. 아, 혹시 너도? 네. 아니 진짜 저는 이제 이 얘기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어떤 부분은 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늘 이렇게 요즘은 많이 이제 그 가수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영화 이제 배우를 이제 병행해서 훌륭하게 해내시지만 그 선입견이라는 게 항상 뭔가 그냥 이렇게 되게 전형적으로 따라붙잖아요. 가수 활동 하셨는데 연기도 제대로 할까? 내지는 이제 제작자들도 캐스팅해도 괜찮을까? 뭐 이제 뭐 스코어 이런 거 부분 빼놓고서는 연기력에 대해서는 근데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의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담이 된다라거나 내가 이걸 조금 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이제 주연 배우로서도 부담 갖고 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저는 사실 막 계속 이렇게 주연을 고집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캐릭터를 좀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영화라는 그 어떤 분야 자체가 뭔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라는 생각을 데뷔하고 나서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드라마만 한 이유도 사실 드라마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쉽게 영화로 가지 못했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촬영을 하거나 이럴 때 좀 이렇게 스태프들조차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런 결정적인 그 트라우마 같은 거에서 좀 이렇게 빵 벗어날 수 있었던 작품이 사실 이제 개봉하는 걸캅스라는 작품이었는데 차기작이죠, 네. 저는 걸캅스 대본 리딩부터 회식 때까지 정말 등에 땀이 막 진짜 나도 나처럼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성격도 이런 데 와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느꼈던 것처럼 괜히 나 한 번 쳐다보고 뭐 내 대사 하나 지적해도 너무 주눅이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른 배우들은 또 경험이 또 현장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촬영장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제 연기에 대해 좀 아쉬움이 나는 작품이긴 하지만 근데 그 워낙 또 장르가 코미디이기도 하고 또 여자 선배님들 너무 많이 계셨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걸캅스라는 영화 찍으면서 좀 그런 어떤 약간 피해의식이라고 약간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화가 개봉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제가 뭐 타이틀 롤을 이끄는 배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게 연기에 접근하는 배우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눈치채 주시지 않을까 인지할 수 있는 하는 희망도 좀 가지고 있고 근데 저는 아마 평생 공항에서 이렇게 수속 뭐 이런 거 쓸 때 직업란에 배우라고는 못 쓸 것 같아요. 지금 가수라고 쓰시나요? 싱어? 근데 좀 너무 그게 몰랐어요. 옛날에는 사실 학생으로 쓸 수 있었거든요. 네. 대학원 가야 돼. 대학원을 가야 되나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공연 갈 때는 가수로 쓰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원 갔다가 안 되면 이제 노인대학 뭐 이런 데 이렇게 그렇게 쓸수 하면 있게. 평생 배우라고는 이제 못 쓸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진지하게 근데 대학원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러면 또 대학원생 이렇게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사실 그 걸캅스의 그 좋은 연기를 보지도 않았지만 벌써 좋은 연기라고 감사해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돼요. 일단 얘기하죠. 좋은 연기를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집중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요? 아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왜냐면 이미 주연으로 찍었잖아요.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까지 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작년에 보니까 갔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걸 되게 자신 있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캐릭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걸캅스에서. 네, 왜냐면 걸캅스를 더 좋아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했던 작품 중에 제일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 캐릭터 중에 제일 어렵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했던 작품 중에 제일 어려운 연기였어요. 저한테는. 액션 예상해 봅니다. 저는 국악 액션을 하는 사람이고요. 국악 액션. 국악 액션을 하는 사람이고요. 액션은 이제 이성경 씨와 라미란 선배님 두 분이서 하시고 개인적으로 내 연기 인생 중에 가장 어려운 캐릭터이지 않았나 싶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곧 개봉하는 것만 또 보러 와주셔도 또 어디예요. 그래서 더 이상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네, 곧 개봉합니다. 가까운 개봉관에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지금 한 300분 오시는 걸로. 감독님 그러면은 그 사이에 사실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최수영 씨에게 여기 와가지고 예고편에 쓸 수 있는 대사가 없기는 해요. 그 구강 액션이라는 게 그런 액션이고, 그리고 이제 그건 진짜 극장 가서 예고편이 아닌 그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걸캅스에 이렇게 본격 캐스팅 될 정도로 이 배우로서의 어떤 강점 같은 걸 가장 가까이서 사실은 감독님께서 목격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목격자인데요. 네. 이게 일단 편견을 깼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대단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이제 아이돌 출신이라는 거는 뭐 주변에서 만들어 놓은 편견에 저도 어쨌든 그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었지만, 운이 좋게도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수영 씨가 그동안 해왔던 그 막 풋풋할 때부터 해왔던 그 드라마들을 다 봤었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부터 최근에 했던 되게 이렇게 안 예쁘게 나왔던 막 안타까운 막 드라마들 이런 것까지도 제가 다 봤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작품 또 아쉬운 작품들을 다 봤던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현장에서 일단 저는 프로일 거라는 믿음은 확실히 있었었고요. 다만 이제 현장에서 스태프들과 이제 작업을 하면서, 영화는 이제 그런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 친구가 어떻게 풀어나갈까, 사실 저도 신인이라 제 갈 길 가기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많이 못 챙겨줬어요. 근데 너무 고맙게도 저희 스태프들한테 너무 좋은 동료가 돼줬고, 그리고 또 필요한 곳에 항상 있어줬고, 그래서 사실 영화 책에서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 그러자 뭐 약간 이런 계속 전개가 된다면 영화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가 이제 숙제였는데, 사실 시나리오를 보면서 이렇게 촬영을 할 때도 유미의 이런 기분, 지금 이 소설에 나왔던 그런 감정선이 이 씬에서는 꼭 표현이 돼야 되는데 라고 했던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딱 편집본을 보고 감독님한테 문자했어요. 감독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네. 정말 편집에서 고생하는 적이 너무 보였고, 그런 어떤 저희가 현장에서 제가 미처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던 디테일한 감정선들을 편집으로 다 채워 넣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어떤 보충 컷들이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찍는 저로서는 뭔가 이게 좀 더 많이 찍었으면 좋겠고, 왜냐면 본인 연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앵글도 좀 많이 갔으면 좋겠고 하는 바람이 있지만, 감독님이 워낙 이제 일본 영화다운 일본 영화 감성으로 찍길 원하셨고, 또 찍으면서 또 저희가 일부러 컷을 많이 안 간 경우도 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그 의도를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편집본을 보면서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그래서 그 유미의 그 어떤 전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사가 기본적으로 제가 소설을 보고 나서 생각했던 영화로서는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렵겠다라고 기대했던 거와는 현저히 다르게 또 최현영 감독님만의 어떤 영화로 충분히 그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요. 이런 얘기를 듣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감독님이시라는 생각이 오늘 나가고 싶네요. 없는 데서 듣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 작품이라서 아까 이제 일본에서 다 돌고 와도 떨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진짜 뭐 누구나 많은 연출자들이 같은 생각일 거예요. 요시모토 느껴지지 않았던 부분을 한국어랑 일본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이제 저예산의 장점과 단점을 오가며 좀 해볼 수 있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이 영화 거의 15회 차에 촬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장편 분량의
그 작품을 15회차에 촬영했던 건 굉장히 빠듯하게 쫓기면서 찍었다라는 그 말이기도 한데 저는 진짜 이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게 이 작품이 출구가 어떻게 보면 출구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근데 그 끝까지 가기까지는 사람들이 내가 진짜 이렇게 막다른 길에 와 있다라는 걸 잘 몰라요. 그 태규가 그렇게 배신을 때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 근데 진짜 그 집에 들어가서 이미 이제 다른 여자의 공간이 된 그 집에 들어가서 그게 좀 정의하고 있는지. 유미가 사실 저는 되게 좋았던 게 그 아픔 속에서 행복이 나에게 찾아왔었다라는 걸 깨닫는 여성이 있는 반면에 아픔은 아픔대로 지나가는 여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 마지막 나레이션에서 보면은 그때 나에게 찾아왔던 건 행복이었다라는 거를 알았고 또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난 또 내일을 살아갈 어쨌든 용기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사람의 그릇은 진짜 그 사람이 딱 아픔이나 어떤 절망에 처했을 때 어디까지 떨어지느냐에 따라 그 그릇이 시험대에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본 유미는 그리고 요시모토 바나나 쌤이 그린 미미라는 캐릭터는 니시야마가 알아볼 만큼의 성숙한 그릇의 여성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딱 확연히 이 태규에 대한 마음을 접을 수 있었던 게 나를 4년이나 만났는데 나한테 그냥 솔직히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말하면 내가 그냥 알겠다 하고 떠나보낼 정도의 여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나한테 말을 안 했나? 사실 이 배신감이 제일 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아는 나라면 적어도 네가 지켜본 나란 여자는 너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내가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머리를 쥐어뜯을 여자가 아니라 성숙하게 정리하고 보내줄 정도의 여자도 아니었니? 라는 그 배신감 때문에 사실 헤어나오기 힘들었었던 거가 제일 컸는데 만난 지 며칠 안 된 니시아바라는 캐릭터가 그냥 오고 가는 짧은 대화 속에서 이 여자는 그 정도로 성숙한 여성이라는 거를 알아봐주죠. 근데 그 알아봐준 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잘못 산 게 아니었어. 내가 잘못 산 게 아니라 다 틀린 사람을 만났을 뿐이다. 그냥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라는 용기를 니시아마한테서 얻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소설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었고. 그래서 그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유미가 유별나지도 않고 특이하게 밝지도 않고 그 밝음을 애써 아픔을 밝음으로 꾸미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점이 저는 되게 저랑도 닮아 있기도 하고 또 되게 솔직한 여자처럼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 유미 나중에 니시야마랑 어떻게 잘 됐을지 안 됐을지 사실 다시는 못 만났을 수도 있고 안 만나도 어떻게 보면은 상관없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의 한순간에 좋은 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사실 진짜 이렇게 개인의 경험이랑도 연결해서 이 영화가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할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질문자를 선정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감독님이 오늘 질문하시는 분들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퍼주는 걸 좋아해서. 네. 빈손으로 오는 게 민망해가지고. 네. 혹시 미소 토스트 가져오신 건가요? 미소 토스 저희가 이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오늘 아침에 쌌어요. 포장을 직접 했습니다. 네. 와, 네. 수제 쿠키입니다. 네, 미소 쿠키. 저희 현장에도 왔었던 수제 쿠키인데 제가 하나 시작하기 전에 좀 먹자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네, 우리 거 아니라고. 우리 거 아니라고. 안 돼. 네 개 있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소개해 주시고. 네. 그럼 먼저 저희 벌써 저기 제일 먼저 드신 맨 뒤에 모자 들고 계신 분 드릴게요. 네. 예, 지난번에 압구정 시집에서도 뵀는데 또 뵈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N차 관람. 네. 감독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 영화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제가 일본 배경을 한 영화 중에서 러브레터의 그 홋카이도랑 북해도 지역 다음으로 참
일본의 그 특정 지역들을 예쁘게 찍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어우, 기자님들 안 계시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특히 좀 궁금했던 그 배경 포인트가 그 극중에 나왔던 그 카페 엔드 포인트 그리고 이게 관람차 그리고 시원하게 마시던 그 장소가 전부 다 그 네. 나고야죠. 그럼 그게 저 같은 일반인이 그냥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곳인지 왜냐면 우리나라 동해안 같은 데는 이제 예뻐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못 가게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냥 가도 상관없는지 그런 곳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엔드포인트라는 곳은 3년간 아무도 살지 않았던 집을 저희 미술 감독님이 구해주셔가지고 거기를 저희 미술팀이 다 채워주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활발히 저희 미술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 네. 막 아직까지 영화의 여운을 억지로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뭔가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도 좀 관객분들이 더 즐길 수 있었으면 해서 미소 토스트라는 이제 물건 그 맛있는 포인트도 있고 또 우리 스태프분들 일본 스태프분들도 이제 영화를 하시던 분이 아니신데도 캐스팅 되신 분들이 있어요. 프랑스인 베네 그다음에 그 기타를 쳐준 미쿠 이런 분들이 실제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다가 캐스팅 되신 분들이라서 그분이 가끔씩 이번 이벤트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해주시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멀긴 하지만 나중에 나고야를 가시게 되면 그 장소에 직접 찾아가셔서 유미가 있었던 방도 보시면서 나오는 컷이 있는데 거기는 또 엄청 넓어요. 근데 딱 여기만 이렇게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벚꽃이거든요. 그래서 꼭 보러 가신다면 벚꽃 시즌에 가시면 여기서 담지 못한 풍경들도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진짜 일본 관광청에서 이 얘기 꼭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진짜 홍보를 나고야시 홍보를 아가씨도 그 저택 공간을 나고야에서 찍었고 나고야가 굉장히 좀 오래된 도시고 번잡하지 않고 정감 있고 감독님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람들이 좀 따뜻하고 그래서 아마 이 영화 막다른 골목의 추억 고기 하나하나 찾아가시는 것도 분명히 영화를 보면서 가져가실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소 토스트를 몇 개나 드셨어요? 맛이 없는 거군요. 아니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미소 토스트를 저희가 그 촬영할 때는 뭐 테이크마다 뭐 뭐 3-4개? 5개씩 정도 먹은 것 같고 근데 촬영했을 때 버전이랑 지금 완성품 버전이 달라요.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좀 그래도 먹을만 하다고 합니다. 거기가 맛있어요. 맛있어요. 된장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된장 돈가스 뭐 이런 거 있는데 꼭 드셔보시겠어요. 무슨 맛인지 상상이 안 가가지고 네. 차마 이렇게 추천은 일단 못 드리겠고. 맛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질문. 네. 저기 감독님이 한 분. 네.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듣고 싶습니다. 네, 남자분.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수영 배우님한테 궁금한데 어쨌거나 영화 데뷔작이잖아요. 그래서 유미로서 처음 촬영했던 날 어떤 걸 촬영하셨고 어떤 감정이셨는지가 궁금해요. 작년 4월에 생각보다 빨리 피고 생각보다 빨리 잊혔어요.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딱 하러 갔는데 벚꽃이 좀 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찍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랬는데 또 가니까는 바람이 또 유난히 또 부는 날이어가지고 벚꽃 지지 마라 이러고 갔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질까봐 사실 저 맨 마지막 장면을 먼저 찍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첫 장면이 그 니시야마랑 도시락 먹는 그 씬이었고 그리고 그때는 유미는 이제 그 태규가 자동차를 가져온 꿈에서 이제 깬 다음에 이제 감정선이어서 그 차를 타고 오면서 니시야마가 이제 태규가 피웠던 담배라든지 아니면 뭐 욕 나올 뻔했어. 그 여자랑 찍었던 사진이라든지를 좀 정리를 한 거를 보고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니시야마한테 고맙다, 좋은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남자는 나를 위해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좋은 남자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아, 나 이제 조금 마음 정리된 상태로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왜냐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편지를 쓰다가 그 꿈이 나왔다라는 거는 자기 미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어떻게 보면 태규와의 마지막 터치라고 해야 되나? 그 차를 탄 행위 자체가 그렇다고 오면서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후련해진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 같은 경우는 되게 기분 좋은 유미의 상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뭔가 시원한 마음을 시원한? 예, 해서 정말 그 여러 가지로 신세 많이 졌어 라는 그 마지막 유미의 대사가 많은 것을 참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너라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뭔가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를 증명해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라는 그 대사를 저는 네.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벚꽃이 막 떨어지는 장면 찍을 때는 아, 떨어지마 하다가 딱 슛하면 떨어져라 막 흔들고 아,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첫 촬영부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든 씬을 찍기는 했었죠. 네. 아니 진짜 니시야마 너무 고맙죠.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 돈 못 받았으면 진짜 10년 후, 20년 후, 한 30년 후, 50년 후에도 생각날 것 같아요. 아, 네 그때 거기까지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찾아가는 것만 하지 말고 진짜 니시야마 고맙고 아,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짧게. 저 여자분 저기 그 빨간색 그 이어폰 하신 분. 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투명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칭찬해 주시고 싶어갖고 질문했고요. 감독님 혹시 다른 게 아니라 혹시 그 니시야마 군하고 같이 유미가 얘기할 때 그 한국어 대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때 혹시 계산하고 쓰신 건지 아니면은 내가 마음을 열었다는 표현으로 쓰기 위해서 한국어를 툭 던진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수영 씨도 더 할 얘기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 수영 씨나 저나 일본어를 할 줄 안다는 거에서 얘기하기에 너무 공통적인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본어를 할 때도 중간에 단어 같은 거 생각 안 나면 그냥 한국말로 하거나 어차피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나 네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이런 말을 중얼중얼 거릴 때도 있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이렇게 합을 기대하기는 사실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두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로 작업이 진행이 된다면 좀 던져놓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일본인 친구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던 그런 톤의 매너처럼 뭔가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서 두 친구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두 분은 저기 가서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둘이서 뭔가를 좀 만들어 놓고 있었으면 하는 기대는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만들어 오는 것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특히 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일본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공감할 만한 그런 너무 자연스러운 타이밍의 한국어? 그런 거를 적절히 써줬고,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애드립 플러스 이 배우들과 같이 뭔가 만드는 재미있는 설정이었어서 만약에 다시 보시면 아마 너무 재미있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가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마지막 날 촬영이었는데 사실 원래 대사는 조금 더 이렇게 무거운 아쉬움이 좀 있는 잔잔한 느낌이었으면 저희가 너무 헤어지는 마음이 아쉬워가지고 이제 그 니시야마 그 친구도 이제 저 하도 한국 스태프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한국어가 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시야마한테 둘이서 차 안에 이제 저희 세팅 때문에 앉아있을 때 둘이서 한국말 뭐 하나 할까? 막 이러면서 얘기만 던져놨어요. 그랬더니 둘이서 멘트를 뽑아냈죠. 예. 그래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근데
근데 막상 영화가 나오고 보니까 아 한국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지점에서 오는 재밌는 포인트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을 좀 더 할 걸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 네. 포인트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뭐 국제 연애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 다양한 것들을 해석의 여지를 열어준 그런 순간이었고 진짜 짧은 회차에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을 끌어가고 그것들을 포착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저예산 영화가 가진 매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사실 이게 이 작품이 요시모토 바나나가 17년 전에 임신했을 때 본인 임신했을 때 진짜 출산하기 전에 나의 이제 그 내가 가지고 있던 슬픔들을 다 이렇게 좀 버리고 가자라는 의미로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17년 후에 여성 감독이 그 어떤 여성들이 느낄 수 없던 지점을 다시 이렇게 연출 메가폰을 잡고 하고 또 이렇게 여성이 주체가 되는 그리고 또 이렇게 연기로 본격적으로 발을 붙이는 최수영 배우가 같이 참여해서 만든 그 현장의 공기들이 오늘 짧게 이야기 나눴지만 느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한 분도 안 나가신 것 같은데 인사를 좀 드리면서 또 이렇게 오늘 시간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먼저 저희 영화 저도 이렇게 영화가 처음 주연 작품은 처음이라서 요즘 참 새롭게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전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근데 저번 주에 했을 때 너무 재밌고 신나서 정말 막 한 3시간도 하고 싶을 정도로 네 그리고 질문 다 못 받은 것도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그치만 오늘 또 자리 채워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같이 이렇게 솔직하게 정말 어디 방송 나가는 것도 아니라서 막 얘기할 수 있는 게 참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맛을 들이면 영화 계속 찍게 됩니다. 그래서 네, 꼭 제가 뭐 다음 작품 그리고 다다음 작품이 또 이어져야 되니까요. 네, 다 자주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화 통해서 당장에 얻는 큰 위로는 못 되더라도 나중에 한 번은 아픔이나 어떤 성장통이 있으실 때마다 한 번은 좀 정말 가만히 열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네,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3시간이라도 하려면 이 스코어가 올라가야 뭐 이렇게 심지어 저는 하루하루 마지막 네, 12시간 자기 전에 저는 스코어는 안 보는데 그걸 봐요. 해시태그 막다른 걸 보고 추억 검색해서 혹시나 후기 쓰셨을까 봐 어떻게 보셨는지 솔직한 또 리뷰 남겨주시면 네, 좋아요 눌러드립니다. 수영 씨가 찾아갑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진짜 아까 을씨년스러운 이런 표현 쓰셨는데 궂은 날씨에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만 드려요. 혹시 이거 아니요. 혹시 최근에 이별하신 분 계신가요? 거기만 오세요, 되는 거? 이별하세요 남성분? 누구세요? 어느 분 이별하셨어요? 자켓 입으신 네, 자켓 다 입으셔가지고. 네. 그럼 네. 이별하고 또 남의 결혼식 갔더라고요. 네. 눈물 나네. 제격이네요. 네, 뭐 이렇게 좀 뭔가 걸맞으신 분한테 적재적소에 찾아간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저희 감독님. 직접 저희 캘리를 써주셨던 작가님이 일본에 오셨던 작가님이 저희들 위해서 써주셨던 거예요. 그 책의 대사 중에 하나인데 행복이란 누구에게 주어진다. 카피라이트 유미. 제가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막 종용해가지고 뒤에 수영 씨 사인 꼭 해야 된다. 본인은 이제 사인하면 이거 버릴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인도 하라고 옆에서 막 부추겨가지고 뒤에 사인이 있어요. 네. 끝나고 다음에 꼭 이런 이벤트는 저희가 처음 하거든요. 제가 이게 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이별하신 분은 이별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 했더니 오늘 너무 쫙 끊으셨다니까 혼자 앉아계시는데
저희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잘 이별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또 많은 관람을 부탁드리면서 진짜로 그러면은 이분들을 떠나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